이거 좀 달고. 뭐 묻었어 이거? 괜찮아. 근데 너 안쪽이 되게 크다. 상체가 길어요. 전형적 한국 인사. 아니 근데 하체 짧고 상체가 긴. 아니 근데 준영아 너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 진짜?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인신공격하기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상체가 긴 거야? 전형적 한국인 체형. 깜짝 놀랐네. 이거 아니 카메라를 조정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하질 쓸만한 거 너무 가만해버리잖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2-3년간 영어를 가르쳐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준혁 씨는 일명 아시안 프린스로 유명하신 분이죠. 반갑습니다, 준혁 씨. 반갑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가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준혁이가 당시에 완전 영포자여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영어가 막 8등급, 7등급 막 이렇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준혁이가 수능 때 2등급을 찍었고 한 3개월 만에 진짜 한 5, 6등급이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미라클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편입에서 합격을 받았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준혁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준혁이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과 두려운 점과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해 보려고요. 준혁아, 이번에 네가 편입을 성공을 했잖아. 그죠? 우선은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야? 꿈은 크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가면 그 꿈에는 못 다다를 것 같았고 또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배워오면 더 좋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갔죠. 선진국이란 단어 왜 이렇게 촌스럽니? 아 그런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꿈은 되게 큰데 한국에서는 약간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어 방학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뭐 중학교 때 방학할 수 있고 고등학교 때 방학할 수 있고 근데 그때 딱 한 번 방학을 하면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적인 그 지식이 예를 들어서 뭐 지수와 함수 뭐 이런 거를 배운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행렬 같은 걸 잘 몰라. 근데 지수와 로그 질문을 할 때는 지수와 로그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행렬하고 그렇게 막 섞어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대학교 때 와서는 새롭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준혁이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 잘했다기보다는 성적이 지가 하고 싶은 것만 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오는 성적은 잘 나오고 안 되는 성적은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대학을 잘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네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였어? 저요? 그 체육. 여러분 다음 나오시죠. 제일 잘하는 과목이 체육이고 수학 몇 등급이었어? 얘기 안 할래.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등급 자체가 대학교를 잘 가고 싶어도 재능이 어떤 부분에 특정하게 있어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괜찮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학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또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모든 거를 다 잘하지 않으면 약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인 거지. 일단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중요한 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리딩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닝. 왜냐하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제가 대학 갈 때 이제 유니버시티를 가고 싶어 했는데 4년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영어 실력이 이제 듣기나 리딩 수준이 아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니버시티를 굳이 간다고 해도 학교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미국 대학은 너무 비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너무 비싼데 이제 준혁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해서 CC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전문대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문대학이라고 하면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좀 안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웬만한 학생들이 CC를 가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CC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CC는 이런 거예요.
전문 대학교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초반에 학교에서 영어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ESL 코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하는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미국 대학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커리큘럼 어떤 거를 이렇게 따라가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CC 같은 경우는 그 어드바이저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작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학비가 훨씬 쌉니다. 너 학비 얼마 정도 내고 다녔어?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또는 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서울대면 학비가 되게 싸잖아요. 막 200만 원 한 학기에 막 이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명문대일수록 더 비쌉니다. 그래서 CC보다 유니버시티가 더 비싸고 유니버시티들 중에서도 명문대학교는 학비가 더 비싸요. 그 1,000만 원은 기숙사 살 때 이제 1,000만 원이고 한 그거를 빼면 한 700만 원 돈인데 한 학기에 이제 장학금이 125불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의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유니버시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CC를 가서 유니버시티를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학비가 한 두세 배, 뭐 많게는 진짜 4배까지도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초기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뭐 영어로 모든 것을 수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학점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CC를 가면은 공부하는 게 좀 덜 부담스럽다. 그런 게 있지.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고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듣고 흘리면은 이해가 되는데 영어는 이제 듣고 머리에 입력 한번 하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수업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수업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프린트를 다 해서 한번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요. 그럼 번역하면서 한 번 공부하고 그럼 한국어로 공부를 하겠죠. 그럼 2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다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되면 영어로 이제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열심히 안 했던 공부인데 가니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약한 마음 들고 쉽다는 이유로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점이 얼마였어? 졸업할 때? 저번 학기 끝났으니까 저번 학기 기준으로 3.68? 3.68 정도면은 학점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CC에서 얼마나 학교 공부를 잘했는지 학점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도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준영이 같은 경우에 이번에 편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맨 처음에 가고 싶었던 유니버시티가 어디였지? 저 순위 알바니 가려고 뉴욕 주립대학교 중에 이제 알바니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나쁘지 않아요. 원래 준영이가 처음에 거기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바로 가는 것보다 CC를 가서 이제 편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네가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CC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는데 지금 편입은 합격한 학교가 어디 있죠? 5개 지원해서 4개 붙었는데 코넬 대학교 넣었고 UIUC 넣었고 위스콘신 메디슨 넣었고 그리고 인디애나 블루밍턴 그리고 펜스테이트 넣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코넬 대학교는 떨어졌고 나머지 4개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증 받았는데 준영이가 말한 모든 대학교가 사실은 명문대예요. 미국에는 대학교가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100위 안에만 들어도 정말 상위권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 100위권 안에 드는 되게 좋은 학교들이에요. 처음에 한국에서는 정말 진짜 수능에서 잘 친 게 영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미래가 없었고 한국에서는 진짜 가고 싶은 대학 모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도 정말 좋은 명문 대학교를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죠. 지금 수능 기간이니까 이미 저는 끝났으니까 이제 제 합격 기원을 약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고3분들한테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취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망치고 한국형
천재형이 아닌 친구들 많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그럴 때 좌절하고 아, 나 미래가 없어. 나는 뭔가 잘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를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준영이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대학 가가지고 약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친구들이 유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다른 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이 많은데 미국보다 훨씬 학비가 저렴한 곳이 많아요. 대신 본인이 얼마나 이제 제2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재정적으로 뭐 부담이 있거나 뭐 근데 또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고 싶은 대로 못 갔고 내 미래가 한정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준혁이가 미국 대학 생활 자체를 너무 잘했어요. 미국에서 별명이 뭐였다고? 아시아 프린스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렇게까지 오버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었죠. 친구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유학 간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막 멋있는 막 가십거리에 나오는 인생을 살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실제로 유학 생활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준영이도 집이 꽤 잘 사는 편이잖아, 그치?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얘네 집도 나름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집이 잘 사는 축에 속하지만도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세가 기웁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국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놈도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제 미래랑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한재를 걸고 공부한다 생각으로 나가 있어서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나. 대부분 한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잘 사는 편이다 하는 친구들도 유학을 딱 가게 되면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비만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너무 죄의식이 좀 들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집세도 기본적으로 100 몇만 원씩이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아끼지 않으면 미국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준혁이는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갔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1도 받지 않고 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비부터 뭐 주거비, 생활비 모든 것을 제가 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부담이 많았고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많이 고려를 한 게 돈이었어요. 학비도 제일 좀 저렴하고 내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찾는 게 좀 주 목적이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버시티를 바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비는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좀 부담도 많이 간 케이스지만 준영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써서 CC부터 갔기 때문에 돈도 많이 줄이고 학점도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도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준영이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미국 대학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면서 했잖아. 그쵸. 보통은 유학생들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외로움, 호소, 막 이런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뭔 것 같아? 엄마가 처음 갈 때 야 가자 한국 음식 먹지 말고 맨날 그냥 카페테리아 가서 먹고 제가 한 2주 만에 처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라면을 먹었거든요. 한국 음식을. 와 그때는 얼마나 맛있던지 또 하나 사서 또 먹었단 말이야 그거를. 아니 미국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 그렇죠. 도면에서 끓여 먹는 너무 라면. 맛있음. 그거. 아니 그러니까 라면이 그 라면의 조미료 맛이나 그 매운 맛이 잘 없으니까. 왜냐면 미국은 대학교가 매운 맛도 대부분 핫칠리 소스 매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핫소스 매운 맛. 우리나라에 이런 그 고추장 매운맛이 없어. 감칠맛이 아니지. 맞아. 감칠맛이 약간 아니야. 느낌이 달라, 그치? 맞아. 짠 매운맛. 맛없는 매운맛. 그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뉴욕에는 부자들이 많아. 뉴욕이랑 LA 쪽에 부자들이 워낙 많은데 동양계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중국계 부자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준혁이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준혁이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막 시험도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준혁이한테 시험 공부도 물어보고 막 도와주라고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준혁이가 한 번은 친구 공부를 되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중국계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때문에 시험 잘 봤다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고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브랜드가 어디 거라고? 베르사체 걸 받았나? 대박.
이제 옷은 조금 한정적이었고 이제 그 친구들이 운동화가 많으니까 뭐 조던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선물 되게 많이 받았었죠. 아니 뭐 루이비통, 그다음에 베르사체, 뭐 조던, 뭐 구찌 이런 선물을 사준대요. 막 티셔츠, 가방 이런 거를 사준다고 들었는데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는 이제 부자 아시안도 없고 가난한 아시안도 잘 없어요. 그래서 아시안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막 정말 부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선물 받고 이런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준혁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정말 잘 사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아빠가 치과 의사여가지고 엄청 부잣집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대학도 이제 뉴욕에 있는 비싼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워낙 집이 잘 사는 친구였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고 다를까 그랬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고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도 이제 아끼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자기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다 너무 부자인 거야. 너무 부자여서 걔가 아빠가 의사고 막 그런데도 좀 주눅이 들었대요. 그리고 막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하면은 친구들이 항상 아 내가 살게 너 돈 없잖아. 개부럽다 그거는. 아니 근데 근데 나 너무 놀란 거야. 왜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딸이라서 약간 자기가 항상 아 내가 살 테니까 먹자 뭐 이러는 애였거든. 이제 애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이제 실정이 된 거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이 문화 자체가. 왜냐면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도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자들이 되게 많지. 학생들이 부자인 경우는 잘 없고 그래? 막 중국 부자들이나 여기 아랍계 부자들이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지. 근데 난 밥은 내가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네가? 왜냐면 우리 아빠가 야 그래도 밥은 사주고 해라 이러길래.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너는 밥을 사줬잖아. 저는 밥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제 제가 노는 친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그냥 미국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 이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이제 미국 애들. 뭐 태어나서 뭐 부모님도 다 이제 1세대고 막 그래서 아예 그냥 미국 애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 내가 밥 사고 네가 뭐 사고 하는 문화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친구들보다. 제 친구들이 막 21살 이럴 때도 저는 항상 이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제가 먼저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가끔씩 느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다 쉐어를 하는 거야. 네가 먹은 네가 내고 내가 먹은 내가 내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친구들한테 밥을 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내가 밥을 사는 거 자체가 네가 밥을 왜 사? 약간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지. 약간 홍콩 애들이 그게 진짜 강해요. 아, 네 건 네가 내고 내 거 내가 낸다? 싫다고. 막 카드 내려고 하면은 막 빼들어요, 걔들은. 참 한국에서 그냥 이게 정이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가는 친구라서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고 하는 게 좋아서 사주는 건데 홍콩 애들은 그게 진짜 심했어요. 미국 생활을 할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이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쪼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문화 차이라서 이거 좀 루드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 부담 느끼든지 말든지 일단 해보지 뭐. 그리고 부담 느끼는지 한번 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동양계 학생들의 특징이 약간 샤이하고 부끄럽 많고 그래서 적극적이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맞아요. 쌤 말 맞다나. 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학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보고 뭐 어드바이저 뭐 한국 학교는 뭐 입학처에다 메일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치 있게 만들려면 정보를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느냐인데 그건 결국 자기 노력에 달린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항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제 제자예요. 그래서 저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과도기를 잘 이렇게 넘겨가지고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수능 끝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 남들이랑 비교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입시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미국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아 코넬 가면은 하버드생이랑 비교되고 하버드생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없이 나 자신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냥 내 스스로 나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걸 모티베이션 삼으면은 더 아마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파이팅!